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릉의 한 정형외과에서 허리 시술을 받고 통증을 호소하는 이상 증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해당 의원을 공개하지 않아 환자와 다른 병의원들은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정형외과에 휴업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서류 발급만 가능하고 진료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 일부가 이상 증상을 호소해 강원도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겁니다. 강원도가 역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 이후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첫 조사 때 8명이던 이상 증상자는 지금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27일 폐혈증으로 숨졌고 17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 중입니다. 보건당국이 시술 시기를 점차 확대해 대상 환자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면서 이상 증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조사 대상을 앞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빠른 병원 진료를 권고합니다. 일단은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면 빨리 의료기관 방문해서 척수 주사 부위에 염증 없는지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강원도는 황색 포도알균 확산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의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유사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데다 다른 병의원은 잘못 알려져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환자들이 더 불어나고 있는데 계속 시시하고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병원 감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술 이상 증상자가 계속 늘어나자 강릉시 보건소는 최근 민원 상담실을 마련해 황색 포도알균 감염 관련 환자 상담과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여름 휴가철에 반려견과 함께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동해안에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해수욕장이 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반려견들이 시원한 바닷물에 뛰어들어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즐깁니다. 좁은 주택에서 벗어나 넓은 백사장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신이 났습니다. 반려견이 함께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서 가능한 풍경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물에 같이 수영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기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좀 두려웠었는데 얘는 잘 놀더라고요. 이 해수욕장은 2016년부터 전체 해수욕장 구간의 절반을 반려견 전용 구역으로 운영해 해당 피서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형견과 중형견, 소형견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각각 분리했고 이렇게 그물방도 설치돼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데다 규모도 가장 커 지난해 여름철에만 반려견 8,400여 마리와 피서객 2만 8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눈치가 안 보인다는 거? 여기서는 자유로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게 풀어놓고 저도 이제 신경도 덜 써도 되고. 강원 동해안에는 반려견 전용 해변이 점차 늘어나 현재 3개 시군에 8곳에 이릅니다.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애견 동반이다 보니까 청결이나 냄새 이런 거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견이 잘 수 있는 해먹이나 밥그릇, 배변 패드.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여름 휴가철 바닷가의 피서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쯤이면 윤곽이 나올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시군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8년 전 준공된 강원 혁신도시 360만 제곱미터 규모의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공공기관들은 한 해 800억 원대의 지역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이전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맞춰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도 원주를 찾았습니다. 강원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비공개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자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로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균형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주 여건을 크게 높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에 기회를 주신다면 더 성공적인 혁신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횡성 등 다른 시군도 물밑 경쟁에 나섰습니다. 고용 규모 등 실속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균형성장특별위도 혁신도시 육성 등 지역균형 성장 전략을 세심히 다듬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와 양질의 정주 여건을 갖추도록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국토 공간 전략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강원도는 동해와 삼척에 추진되고 있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올 하반기 설계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등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동해시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에는 9,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물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삼척에는 수소 액화플랜트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는 2029년까지 3,176억 원을 들여 동해와 삼척에 수소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 시험센터, 액화수소 공급 기반 등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강원도 내에 아파트 3,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보다 4배 이상 많은 물량인데요. 하지만 수도권 투자자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시장 회복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문을 연 한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입니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건설사들이 속속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며 분양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 교통, 생활 편의 등 지역 내 이미 완성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실거주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단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 강원도 내 아파트 분양 물량은 3,8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900여 가구에 그쳤던 상반기 분양 실적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분양 시점을 고민하던 시행사들이 공격적인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5억 원 초반에서 5억 원 후반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높긴 하지만 앞으로도 신축 분양 가격이 내려가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실소유자들의 신규 분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분양 규모로 보면 강원도 내 시장 위축은 여전합니다. 하반기 분양 증가를 포함해도 올해 전체 물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어지는 미분양의 영향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투자자 감소와 경기 침체, 고분양가 등으로 분양시장 회복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강원 촛불행동은 오늘 강릉시 교동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소속 의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촛불행동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고 위헌 정당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또 다음 달 6일 강릉에서 내란 청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강원 촛불 대행진을 개최하는 등 강원도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거진 속초 동명항 오징어 난전의 불친절 논란에 대해 속초시 수협과 어업인단체가 오늘 수협에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난전 상인 2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불거진 불친절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친절한 접대와 정직한 가격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속초시 채낚기 경영협회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문제가 된 점포의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한편 오는 17일부터 엿새간 모든 난전 운영을 임시 중단하고 재정비합니다. 강릉시는 가뭄과 폭염 등의 영향으로 속이 썩어버리는 일명 꿀통 배추와 무름병 등 고랭지 채소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현장 기술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강원도 농업기술원 등과 함께 현장 기술 지원단을 꾸려 고랭지 채소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병해충 방제 같은 농업기술 등을 홍보합니다. 지난달 강릉 고랭지의 강수량은 172mm로 평년의 49%에 그쳤고 평균 온도는 예년보다 1.5도 상승했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다음 달이면 마무리된다며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는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원림리에서 영월군 영월읍 8귀를 잇는 29.9km 길이의 도로입니다. 이상으로 9시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